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네, 폴리우레탄 업계가 좀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뭐 폴리우레탄 업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제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뭐 제조업이 그러면 저같이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 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더 어렵죠. 네, 그래도 힘을 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인데요. 베이어 머테리얼 사이언스, 더 프로덕션 오브 리지드 폴리우레탄 폼. 사실은 이런 교재를 강의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잘 이해를 하려면 이제 교재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대해서 무슨 진도를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러면 이 교재 안에 내가 얼른 후다닥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고 그러면 이거 볼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거 아니죠.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네. 제 마음대로입니다. 여기 이제 그 원료 얘기가 나와요. 본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질 폴리올부터 해가지고 폴리올사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질 단열재 용은 이렇게 이제 원료가 구성이 되죠.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 이제 폴리올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제가 일부러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 액체 속에 기체를 이렇게 보일 만큼 연락이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원료 속에는 음, 성분도 있고요. 케미칼적으로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이 다른 기체, 액체, 고체, 상이 다른 이물질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료예요. 그러니까 이 뚜껑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원료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돈 주고 사와요. 이거 드럼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드럼 뚜껑이 있고요. 드럼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뭐 들어있나요? 공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렌디드 폴리올, 시스템 폴리올이라고 하죠. 시스템 폴리올도 있고요. 뭐, 이 속에 이제 불순물도 있고, 예를 들어서 흙먼지도 들어있고 그러죠. 그거 다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드럼 안에 있는 걸 떨어 넣어서 발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료라는 개념이 그 용기 안에, 우리가 사오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원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흔들면 저절로, 우리가 원료를 사오는데 쓸 때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게 보관할 수 있나요? 또는, 뭐 믹싱 탱크에 넣어서 워킹 탱크에 넣어서 작업할 때 원료를 뭐 진공 상태로 꽉꽉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없죠. 공기라는 주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분 있죠, 수분. 공기 속에 수분. 그래서 이제 공기 속에 질소, 산소, 뭐 아르곤 뭐 이런 거 들어있죠. 그리고 수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질폼 원료하면은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 속에 공기도 있다 또는 뭐 먼지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이렇게 좀 나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 폴리올 하면은 이렇게 점성 액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한글 쪽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다 자꾸 했더니 영어 쪽으로 돼 있어요.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성 액체고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소시아네이터 반응하고 폴 에테르하고 폴리에스터 이렇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본문만 하면 재미없죠. 재미없으니까 조금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 폴리에스터는 다음 장에 있으니까 폴리에테르 먼저 해볼게요. 폴리에테르는 이렇게 글리세린, 여기 이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피오를 붙여서 프로필린 옥사이드 이렇게 길어나죠. 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괄호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M, P, Q 이거는 이제 정수죠. 정수. M, P, Q 이렇게 영어로 표시하는 건 정수라고 그래요. 정수. M, P, Q 플러스 3 이퀄 N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자가 늘어나는데,
폴리에테르 폴리올, 폴리이서 폴리올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 단독으로 글리세린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슈가 있어요. 슈가 설탕 수크로스라고 하는데 여기 관능기가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OH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섞어서 이제 코이니시에이터 공동 출발 물질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 제가 예시 하나를 해놨어요. 예시 하나를. 어떤 예시냐면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산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관능기 5이고 OH 밸류가 450인 폴리오를 만든다. 근데 게시제를 수가하고 글리세롤 이 두 개를 쓴다. 슈크로스하고 글리세롤 두 개를 쓴다. 그러면 관능기 5를 만들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8에 40%, 그 다음에 3에 60%, 8에 40% 그러면 4, 8에 32, 320이 되죠. 320. 그 다음에 3에 60% 그러면은 36, 18, 180이 되죠. 그러면 320하고 180을 더하면 500이 됩니다. 이걸 100으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OH 밸류 450은 분자량이죠. 분자량 컨트롤인데, 이렇게 보면 56100의 펑셔널티를 곱하고 OH 밸류로 나누면 분자량이 623.3이 돼요. 이거 계산값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접하는 분자량은 계산값이에요. 물론 이제 측정을 하게 돼요. GPC나 HPLC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분자량 분포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수평균 분자량을 계산해서 계산값으로 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폴리올 회사에서 그 개발할 때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 내부 품질 관리용으로 하지 돌아다니지 않아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측정값으로 분자량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분자량은 계산값이에요. 그래서 분자량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왜 이게 분자량을 여기다 했냐면 이 게시제에 OH당 PO가 몇 개 붙어 있느냐 이런 걸 좀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자량이 6233.3이 나오니까 여기에 게시제 원능기 5를 만드는 이거 플러스 이것의 게시제 인 평균 분자량. 그래서 이게 40% 이게 60% 있을 때 192.2가 평균 분자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론 계산치 분자량에서 192.2를 빼면 이게 431.1이 나오는데 프로필린 옥사이드가 한 개가 58.1이니까 요거를 431.1을 58.1로 나누면 PO가 7.42개가 돼요. 7.42개.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요거랑 섞어서 펑셔널티 5개가 이제 평균이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OH가 5개가 넘으니까 일단 거기에 하나씩은 다 붙는 거예요. 하나씩은 다 붙어요. 하나씩 다 붙고 남는 2.42개가 이제 추가로 붙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OH가 다 반응성이 달라요. 얘랑 다르고 그다음에 얘랑도 다르고 그다음에 얘랑 얘도 다르고 완전히 다 그냥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PO가 붙을 때 여기 붙을지 근데 여기에 PO가 하나 붙어 있는 그 OH에 붙을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표가 하나 붙고 여기에 붙고 하나씩 골고루 붙는 게 아니라 이게 펑셔널티 5로 6대 4의 비율로 지금 게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골고루 붙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안 붙고 어떤 거는 2개 붙고 어떤 건 3개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량 분포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로 가시죠. 종 모양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뾰족하게 곤두서면 이게 이제 분자량이 일정한 거고 브로드하게 넓어지면 분자량의 분포가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분자량이 수평균이다. 수평균 분자량. 이론치이고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분자량은 계산값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너무 어렵나요? 네, 어려우면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올에 대해서 앞에는 폴리이소폴리올이고 폴리이소폴리올은 이제 게시제가 3관능, 4관능, 5관능, 6관능, 7관능, 8관능까지 있고 에스터 폴리올은 거의 대부분 이제 2관능이죠. 2관능. 보시면 이게 여기 반응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알코올 2개짜리 디에틸렌 글리콜 이 기본 원료죠. 그 다음에 프탈릭 안하이드라이드 이게 이제 무수프탈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디지 하나 들어와서 여기 링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와서 여기에 또 들러붙어서 물이 빠지죠. 그래서 여기 N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N 숫자는 여기 이어져요. 그래서 프탈산이 N개가 있으면 물이 N개가 나오죠. N개가.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폴리올은 이렇게 엑시드하고 알코올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 이 엑시드는 이제 2과 외에 3과 엑시드는 거의 없어요. 없다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이제 삼관능을 간혹 쓰기도 해요. 앞에서 썼던 요 글리세롤 이것도 쓰기도 하고 뭐 TMP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이상 되는 것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소량만 넣어도 삼관능기가 들어가면 점도가 확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는 폴리이스하고 콤비네이션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임 리타르던트 이게 난연이 요구된다 그러면 거의 이제 요 단독으로 쓰이죠. 근데 이제 요 PA는 굉장히 잘 타는 쪽이에요. 오히려 그 폴리에테르 폴리올보다는 덜 타는데 그래도 폴리에스터 폴리올 중에서는 취약한 난연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에, 이 말고 다른 거 더 고난이 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아로마틱으로 해서 폴리에스터 폴리오를 만들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점도가 높고요. 특히 난연이 높아질수록 점도가 높아요. 이건 비례 관계예요. 난연이 높으면 점도가 높다. 그럼 점도가 낮은 폴리에스터 폴리올은 이제 그게 노하우죠. 점도를 낮춰서 고난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폴리에스터 폴리올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노하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펑셔널티가 리미트 유스. 그러니까 사용에 제한을 가져오는 게 고점도하고 낮은 관능기 이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올, 폴리이소폴리올 이렇게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응용 분야가 정해지잖아요. 응용 분야가 정해지면 이 폴리올이 정해져요. 진짜 이만큼 차이 가지고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기본 개념으로 똑같고요. 나머지 10%의 기술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준불연이다. 그럼 준불연이 합격하느냐 떨어지느냐 이 정도 10%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90까지 기술의 90까지 가는 건 아무나 가능해요. 조금 이해하면은 요런 거는 그냥 아무나 가능해요. 근데 그 10%의 싸움 고난연에 대해서 10%의 싸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쟁취하느냐 이런 게 딸려 있죠. 물론 이제 이서폴리올도 마찬가지로 폴리이서폴리올의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연료율이랄지 탈용성 이런 거, 냉장고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량률 여기서 그 다음 넘어니까 95%까지는 또 어느 정도 가요. 좀 똑똑하면 가요. 근데 나머지 5%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천재, 수재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사진들은 이제 제가 참고하라고 왜냐하면 저는 자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시각적 이미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해요. 눈으로 볼 수 있으면요, 어떤 것이든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창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벤젠링이라고 하는 거를 화학 기호를 만들 때 그 사람이 그걸 머리로 상상을 했다고 그래요. 벤젠링이라고 하는 구조를 상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속에서 본 거예요, 본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흐의 그림이 그 황금빛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고가 이제 술을 좋아했는데 그 나라 술은 시각에 영향을 줘서 사물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대. 그러니까 고흐라고 하는 그 미술가는 자기가 본대로 그린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생산 공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봐야 돼요. 보아야. 그러니까 이 애기 파이프 통해서 지나다니잖아요. 안 보여요. 사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애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소시아나이트 폴리올 사진을 이제 자꾸 이렇게 갖다 들러 붙여놓은 이유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 상상해라. 너네 라인 속에 파이프 속에 이게 돌아다닌다. 이게 돌아다닌다. 자꾸 샘플을 받아보고 만져보고 따라보고 건드려보고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애써서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자,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관능기, 펑셔널티. 이게 정의예요. 관능기, 펑셔널티의 정의.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폴리오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 이제 관능기는 뭐냐. 요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제 폴리올이, 이제 이건 탄소 체인이고, O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붙어 있어요. 요렇게 돼 있다라고 볼 때, 이 분자 하나에 OH가 몇 개가 붙어 있냐, 이 관능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얘기하는데, 측정값이 아니에요. 관능기 측정할 수 없어요. 이론 펑셔널티.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관능기 몇 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디자인 하잖아요. 여기 보면 펑셔널티 5를 만들 때 설탕하고 여기 글리세롤을 요만큼 집어넣으면은 5짜리가 나온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네.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티 측정값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폴리올은 이렇게 하이드록실 값, 점도, 수분 요게 이제 데이터로 하이드록실 값 뭐예요? 측정값이죠. 점도 뭐예요? 측정값이죠. 수분 측정값이죠. 그러니까 측정값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펑셔널티 분자량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생각 빨리 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에서는 이 산값, 엑시드 밸류도 측정값이죠. 이것도 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 엑시드 밸류를 측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 산패라든지 또는 산이 원료로 있을 때, 왜냐하면 걔가 뭐에 영향을 주니까요? 반응성에 영향을 줘요. 반응성에 이 뒤에 나오죠. 그러면 이소시아네이트 그룹은 요게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노메릭 MDI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멀티펑션이죠. NCO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쪽부터는 올리고머라고 그러고 요쪽 두 개를 모노머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시커먼 거 액체 있죠. 요게 이제 이소시아네이트인데 이소시아네이트는 이 색깔로 보통 이제 폴리머릭 MDI 이 색깔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건축용 같은 경우는 고점도 MDI가 쓰이기도 해요. 고정도 MDI가 펑셔널리티가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포포체하고 이사체가 있는데 여기에 섞어져 있죠. 섞어져 있는데 거기에 관능기는 여기는 2예요. 2. 근데 여기는 3이죠. 근데 여기 넘어가면 이제 관능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더 높은 분자량의 PMDI 컴포넌트가 있는데 3 and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2.5에서 3.2 사이다. 그래서 이제 PMDI의 평균 관능기 얘기를 이 정도 했는데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게 PMDI는 점 200짜리, 점도 200짜리는 2.7이에요, 평균이. 그 다음에 400 넘어가는 애들은 2.9 정도 돼요. 400이나 500짜리는 2.9. 그 다음에 이제 프리폴리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프리폴리머는 건축용이나 가전 쪽에는 프리폴리머를 거의 안 써요. 점도 때문에 스몰 파츠라고 해서 거의 안 쓴다는 뜻이에요. 점도가 너무 높아져요. NCO를 낮추면 점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도 때문에 감히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쓰고요. 차라리 이 고점도 MDA 쓰는 게 낫죠. 그럴 바에야 펑션을 높은 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프리폴리머에 대해서 히트 릴리스 리듀스, 히트 릴리스 리듀스, 그다음에 컴패티빌리티. 왜냐하면 이소시아니드 속에 폴리올이 들어있으면 그 폴리올이 다른 폴리올하고 친하기 때문에 컴패티빌리티가 좋아져요. 그런 게 친한 놈은 유사한 놈이 친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를 제어를 해주죠. 특히 이제 뷰레이션 알파넷으로 가는 거를 열과 컴패티빌리티 때문에 조절해줘서 이렇게 이 구조가 균일해지는 균일성이 높아야죠. 그래서 프리폴리머를 이런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쓰는데 건축용하고 어플라이언스 가해전용에는 프리폴리머 쓴다 안 쓴다? 스몰 파트가 아니고 never, 그렇죠? never, 절대로 안 써요.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뉘앙스 차이고 의미 차이인데 왜 경질 이쪽에다가 프리폴리머를 언급을 해놨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게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책이 잘못 쓰인 거예요. 네.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래도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자료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오류들이 어느 책에나 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입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경질을 프리폴리머를 뭐 해가지고 하겠다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예전에 꽤 있었어요. 네, 쓸데없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료가 이제 제품으로 되는 과정의 변화가 있죠. 이제 이 액상이 고상으로 변하고 이 적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되고 요 과정이 원료가 제품으로 성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원료 파트에서는 이 원료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핸들링을 해보고 내가 그 안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원료, 물질은 액체, 기체, 고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소시아니드 폴리올이 섞여 있는데 이게 이 속에 기체가 들어있고 고체가 들어있죠.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각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의 성질, 부피, 모양, 그 다음에 압축, 그 다음에 유동, 밀도. 유동은 뭐예요? 유체역학, 네, 점탄성, 점성탄성,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 밀도는 이 압축, 여기하고 연관되고요. 증기압은 이게 이제 끓는 성질,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 이제 고체로도 변하고 기체로도 변하고. 그래서 액체의 성질인데 이게 폴리오를 하나씩 갖다 붙여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폴리오를 하나씩 갖다 붙여서 폴리올의 부피, 밀도, 압축이 되는지, 유동을 어떻게 하는지, 증기압이 있는지 이런 거. 똑같이 이제 기체. 우리 드럼을 까면 기체가 들어있죠. 드럼 속에. 그래서 모양과 부피, 압축성, 밀도, 확산, 압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고체의 성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말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측정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그 측정치로 나오는 거. 이게 그럼 기체하고 액체하고 섞여 있으면 여기 밀도 있잖아요. 여기도 밀도 있고 밀도 바뀌는 거예요. 밀도가 천지 차이잖아요. 밀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잘 공정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가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화학적으로 배열이 달라져요. 고체는 이 표면에서 계면이 생기잖아요. 계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성이 있는 애들하고 결정성이 없는 애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용해도가 있는 애들하고 용해도가 없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체하고 액체하고 섞였을 때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폴리올 속에 이소시아네트 속에 고체가 있어요. 녹아져 있거나 분산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성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키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난연성이라든지 또 압축 강도, 열전도 이런 것들에 충분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료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폴리올에서 뭐 OH 수산기가, 그 다음에 NCO 그룹,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요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제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이런 것들, 이렇게 기포 같은 것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레탄, 경질에 대해서 원료, 그 다음에 폴리올, 폴리에스터, 폴리이서 얘기했고, 이소시아나이팅, 펑셔널티 위주로 얘기를 했죠.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